네, 분석 작업 첫 번째 피벗 테이블 먼저 보실게요. 얘는 10점짜리죠. 부분 점수가 없기 때문에 이 중에 하나만 틀려도 10점이 감점이에요. 그래서 항상 조심스럽게 작업하셔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혹시나 얘가 틀릴 걸 대비해서 최대한 다른 문제들 버리는 거 없이 다 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자, 외부 데이터 원본으로 상공 생활기상정보점 ACCDB는 액세스 파일 가져오는 거죠. B셀부터 출력 그랬어요. B셀 클릭하셔도 되고 이따가 창 열렸을 때 클릭하셔도 되는데 저는 클릭해놓고 시작해요. 조금이라도 빨리 하려고. 삽입의 왼쪽 피벗 테이블 외부 데이터 원본 연결 선택 누르시고 시험 보실 때는 경로 시험지 맨 앞장에 나와 있죠. C 드라이브 가서 OA 그 안에 문제에서 말하는 파일이 항상 있어요. 더블 클릭. 그다음에 데이터 모델에 추가하세요 이런 말 없었죠. 그냥 확인 누를 거예요. 계산 필드 추가가 있어요. 만약에 이 데이터 모델의 추가를 체크하게 되면 계산 필드를 만들 수 없다고 했었죠. 체크하지 않고 문제에서 체크하라는 말도 없지만 이 뒤에 계산 필드 추가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대로 확인 누르실 거예요. 그럼 B2셀부터 피벗 테이블 자리가 잡혔고요. 오른쪽에 작업창 뜨고요. 혹시 피벗 바깥에 커서 놓으시면 안 보이니까 안에다 커서 꼭 놓고 작업하시면 되고요. 보고서 레이아웃과 위치는 그림을 참조하여 테이블 형식, 피벗 스타일, 보통 2로 설정 그랬어요. 그림 보면서 일단 완성을 차근차근 하실 건데 계산 필드도 추가해서 값에 들어가고 이러면 최종적으로 완성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두 번째 작업을 한다고 해서 얘랑 똑같이 나오지 않고 끝까지 다 풀었을 때 똑같이 나오는 거고 그림을 참조하라는 얘기는 문제 풀면서 그림하고 똑같이 완성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일단 배치부터 시키는 거죠. 지역이 왼쪽에 있으니까 행 끌어다 놓고 여기 기상이라는 항목으로 위에 있죠. 그럼 기상 끌어다 열에 놓고 값이 두 개예요. 합계 봄, 합계 여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세 번째 삼각형에서 3, 4, 5월 더해서 봄, 6, 7, 8월 더해서 여름 계산 필드 추가 그랬죠. 그럼 계산 필드 추가를 하셔야 되는데 전에 이제 테이블 형식이랑 피벗 스타일 보통이 그랬으니까 테이블 형식은 레이아웃 말하는 거예요. 레이아웃 눌러보시면은 압축, 개요, 테이블 이렇게 세 가지 있거든요. 이 중에 하나 꼭 나온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스타일은 보통이 피벗 테이블 스타일 드롭다운 눌러서 보통이면은 중간이에요. 위에 거는 밝게라고 돼 있고 아래 거는 당연히 어둡게겠죠. 보통이 그랬으니까 연한파랑 피벗 스타일 보통이 여기는 그냥 피벗 스타일 보통인데요. 그쵸? 그래도 이거는 버전 차이라서 저는 지금 뜨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뜨더라도 앞에 색깔이 뜨더라도 어쨌건 피벗 스타일 보통이는 얘밖에 없어요.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산 필드 추가해 볼게요. 피벗 테이블 분석 메뉴 가시면 필드 항목 및 집합 영역이 있어요. 저는 지금 화면을 작게 해놔서 이렇게 뜨는데 여러분들은 바로 계산 필드라고 누르실 수 있게 돼 있을 거예요. 얘를 선택해 주시고 필드 이름은 봄, 수식은 여기다 3 더하기 4 더하기 5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필드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기존에 0은 쓸 거 아니니까 지워주시고 3 더블 클릭 더하기 4 더블 클릭 더하기 5 더블 클릭 이렇게 해주면 돼요. 추가 누르고 확인 누르면 나오긴 하는데 우리 아직 하나 더 해야 되죠. 여름 계산 필드 추가. 여기서 확인 누르면 창을 다시 나오고 다시 또 들어가야 되니까 그냥 곧바로 쓰셔도 돼요. 봄을 여름으로 바꾸면 다시 추가 버튼으로 바뀌니까 바로 하실 수 있어요. 기존식은 쓸 거 아니니까 지워주시고 6월 더블클릭 더하기 7월 더블클릭 더하기 8월 더블클릭 여기서 뭐 썸함수 쓰세요 에버리지 쓰세요 이렇게 나오면 식 그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그대로만 적어주시면 돼요. 저도 지금 그대로 썼어요. 추가 여기 목록 보시면 총 2개가 생성이 됐어요. 봄하고 여름. 그래서 확인을 누르시면 자동으로 값 부분에 들어가줘요. 그리고 그림하고 전혀 다른 게 여기 시그마 값이라는 게 10쪽에 들어가 있으니까 세로로 하나씩 보이잖아요. 이 시그마 값을 끌어서 행 밑으로 떨겨 주셔야지만 그림처럼 행 기준으로 값들을 정렬시켜줘요. 자, 그 다음에 강원, 경기, 경상 얘네들 지금 다 하나씩 병합된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는 한 칸씩 다 나눠져 있죠. 요게 이제 네 번째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설정을 했어요. 이 각각의 필드 항목 이름들을 레이블이라고 얘가 부르는 거죠. 이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요거를 하나씩 자동으로 합쳐주는 기능이에요. 요거는 우클릭 피벗 테이블 옵션 들어가시면 돼요. 그럼 여기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체크만 하시면 자동으로 병합이 될 거예요. 요거는 피벗 테이블 기초 영상에도 있어요.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고 다시 나가서 행총합계, 열총합계 따로 하셔도 되는데 요약 및 필터 탭에도 행총합계, 열총합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맨 마지막 삼각형 행총합계와 열총합계는 보이지 않도록 설정 그럼 여기서 체크 해제해 주셔도 돼요. 옵션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또 나올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빈셀 표시. 지금 문제에선 없지만 시험에서 이 빈셀 표시도 자주 나오죠. 확인.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세 번째 삼각형 뒷부분에 구분기호 설정 안에서 지금 숫자의 표시 형식이 좀 다르죠. 각 값필드 셀 서식은 숫자 1000단위 구분기호랑 소수 한 자리 설정 그랬어요. 각 값필드의 셀 서식 그랬으니까 이걸 쭉 드래그하라는 게 아니고 값마다 값필드 설정이 따로 있잖아요. 이 메뉴를 이용해서 하셔야 돼요. 셀 서식을, 표시 형식을 이렇게 말하면 우클릭 셀 서식 하셔도 돼요. 지금은 값필드 설정, 표시 형식 눌러서 숫자로 해주고, 문제에서 숫자 1000단위 구분기호 소수 한 자리 그랬으니까 숫자로 해주고 1000단위 체크하고 소수 한 자리 확인. 여름도 값필드 설정, 표시 형식, 숫자 1000단위 소수 자릿수. 자, 여기까지 그 문제에서 빠진 거 있는지 한번 쭉 훑어보시고, 그 다음에 그림하고 비교했을 때 다른 거 있는지. 문제에서 시키는 거 다 있고요. 그림하고 다른 거 없어요. 그 요대로 저장하시는 거죠. 되시죠? 자, 피벗 여기까지 보셨고요. 분석 작업 두 번째 가실게요. 시나리오 나왔어요. 시나리오는 가상 분석 도구라고 해서 목표값 찾기, 데이터표, 시나리오 관리자 이렇게 세 가지 나올 수 있는데 요즘은 또 시나리오가 등장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가지고 왔어요. 얘도 10점짜리. 얘도 이 중에 하나만 틀려도 10점이 감점이에요. 그래서 분석 작업이 통째로 10점씩 두 문제다 보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피벗이 너무 어렵다 하시면 이 두 번째 거라도 꼭 맞으실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시나리오는 사전에 반드시 작업을 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셀 이름 정의예요. 시나리오는 메뉴 열어서 작업하시기 전에 셀 이름 정의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그 셀 이름을 사용을 해서 요약 시트를 만들어 주거든요. 다음 시트부터 분석 작업 이 시트 그럼 이동 먼저 하시고, 표에서 판매 수수료 G15가 다음과 같이 변동되는 경우 총 판매 합계 G13셀의 변동 시나리오 작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판매 수수료를 20%나 40%로 바꿔준다면 G13셀에 있는 합계가 얼마로 되는지를 예측하려는 거죠. 그걸 표로 만들어서 요약 시트를 따로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삼각형 셀 이름 정의를 먼저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 셀이 지금 클릭하고 왼쪽 상단에 이름 상자 영역 보시면 G13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요약 시트에 G13이라고 뜨는 게 아니라 총 판매액 합계라고 뜨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정의를 먼저 하셔야 돼요. 자, G13셀 클릭하시고 이름 상자 클릭하시면 수정할 수 있게 파란색으로 블록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그냥 쓰시면 돼요. 총 판매액 합계, 요거 칸 좁아서 그런데 앞에 총 판매액 합계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여기서 다른 데 클릭하시면 안 되고요. 확정을 해주기 위해서 엔터를 꼭 치셔야 돼요. 이름 상자에서 이름 정의하실 때는 이름 쓰고 엔터를 꼭 하셔야지만 정해져요. 만약에 이름 쓰고 그냥 다른 데 클릭을 해버리면 취소돼요. 이름이 안 바뀌어 있어요. 자, G15셀도 수수료로 정의 그랬으니까 이름 상자 클릭하고 수수료 엔터. 근데 내가 오타를 모르고 딱 쳐버렸는데 엔터 쳐버렸다. 그러면 이건 수정이 안 돼요. 이름 상자에서는 수정이 안 되고 메뉴 수식 가시면 중간에 이름 관리자라고 있어요. 여기서 내가 잘못 쓴 이름 선택하고 삭제. 그 다음에 다시 하셔야 돼요. 여기서 이름 관리자에서 이름 영역 새로 만드셔도 되는데 이건 오히려 보기 복잡하니까 실수했을 때 삭제만 하시고요. 이름 정의는 이름 상자에서 해주세요. 그게 빨라요. G15셀 클릭하고 이름 상자 클릭하고 수수료 엔터. 되셨죠? 이름 정의가 끝나면 이제 시나리오 메뉴 키시면 되고, 판매 수수료가 다음같이 변동되는 경우 그랬죠. 그럼 판매 수수료가 바뀔 거니까 이 G15셀을 클릭해놓고 시작하시면 편해요. 그 다음에 데이터 오른쪽에 가상 분석의 시나리오 관리자 추가 버튼 누르시고 시나리오 이름은 수수료 한 칸 띄고 감소라고 되어 있죠. 문제에서 오타 처리 안 되게 사이트기도 똑같이 해주셔야 되고요. 변경셀을 내가 G15셀 클릭해놓고 시작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들어가 있죠. 확인. 수수료는 20%, 0.2, 20% 하셔도 틀리진 않는데 될 수 있으면 이런 작업창이랑 프로시저 창에서 쓰는 퍼센트들은 다 소수점으로 환산해서 써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나리오 또 있죠. 그럼 여기서 확인 누르고 다시 추가가 아니라 여기서 곧바로 추가 누르시면 빨라요. 그 다음에 시나리오 두 번째 이름은 수수료 증가, 확인, 수수료 0.4 끝났죠. 그 다음에 이제 요약 시트. 요약 누르고 결과로 볼 거. 결과는 어디예요? G13셀. 근데 잘 들어가 있네요. 그럼 따로 클릭 안 해도 돼요. 그럼 결과가 이렇게 시트가 만들어지고 현재 분석 작업 이 시트의 왼쪽에 생성이 되죠. 바로 앞에 위치 그랬으니까 여기다 그대로 두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만약에 이름 정의를 안 하셨다면 여기 지금 수수료나 총 판매액 합계라고 뜨는 게 아니라 G15, G13 이렇게 뜰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틀리는 거죠. 그럼 10점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정의를 먼저 꼭 하시고 그 다음에 시나리오 만드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기타 작업으로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 차트. 차트는 각 2점이에요. 얘는 부분 점수가 있기 때문에 피벗 하실 때보다는 조금 안심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얘도 틀리지 않고 5개를 다 맞으셔야 10점이니까 감점 안 당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얘도 차례대로 진행을 할게요. 피벗도 그렇고 차트도 그렇고 중간에 혹시 피벗 스타일이나 레이아웃을 먼저 바꿔놓고 그 다음에 다른 작업을 했을 때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에서 지시하는 순서를 최대한 지켜주시는 게 오류가 덜 발생할 수 있어요. 아까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름 정의를 먼저 해야 되니까 두 번째 지시항을 먼저 한 거지만 피벗이나 차트는 최대한 문제 순서대로 진행을 하시면 혼란스럽지 않게 작업하실 수 있을 거예요. 차트 볼게요. 차트 선택하시고 차트 종류를 3차원 누적 가로막대형으로 변경하고 Y 회전 30도 설정을 했어요. 지금은 세로막대인데 그림 보니까 가로막대로 돼 있고 3차원 누적 가로막대래요. 그 다음에 눈금선 삭제하고 행렬 전환하고 계열 서식 원통형 때문에 지금 요거 둥글게 좀 보이죠? 요거까지 진행을 할게요. 그럼 차트 선택하시고 우클릭, 차트 종류 변경. 물론 위에는 메뉴들에도 다 들어있지만 우클릭이 제일 빠르니까 우클릭 할 수 있는 거는 하시는 게 편해요. 가로막대형으로 가서 그 중에 3차원 누적을 찾는 거죠. 차곡차곡 쌓이는 게 누적이니까 오른쪽에서 두 번째 마우스 올려놓으시면 3차원 누적 가로막대형이라고 뜨고요. 여기서 두 번째 걸 하셔도 그림하고 똑같이 되긴 할 텐데 이 문제 진행 사항 중에 행렬 전환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첫 번째 그대로 확인을 누를 거예요. 행렬 전환을 어차피 할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Y 회전 30도 그랬죠. Y 회전은 이제 오른쪽에 속성창에 떠야 되는데 일단 차트 더블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영역 서식 뜨고요. 두 번째 가시면 3차원 회전이 있어요. Y 회전을 15도인데 30도로. 그 다음에 눈금선 삭제 그랬죠. 이 눈금선은 지금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길게 세로 방향으로 그려져 있어요. 차트에서 어떤 항목 기존에 있는 거 없앤다, 없는 거 만들게 한다 그럴 때는 차트 디자인에서 차트 요소 추가 가시면 돼요. 눈금선 가시면 기본 주 세로가 체크되어 있는 거고 다시 누르면 해제가 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이도록. 그 다음에 행렬 전환 그러면 메뉴 누른 길에 오른쪽에 행렬 전환. 계열 서식은 원통형 그랬으니까 이 계열들, 막대들을 다 계열이라고 하거든요. 계열 중에 아무거나 하나 선택하시고 데이터 계열 서식 세 번째 메뉴 누르시면 여기서 원통형, 원뿔형 이런 거 바꾸실 수 있게 돼 있어요. 원통형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범례 위치는 위쪽으로 그럼 범례가 지금 아래쪽에 있죠? 없는 거 만들고 있는 거 없애고 위치 바꾼다 할 때 전부 다 아까 차트 요소 추가 가시면 되고요. 범례가 지금 아래쪽에 체크가 되어 있어서 밑에 뜬 건데 요거를 위쪽 선택해 주시면 위로 옮겨져요. 그 다음에 지울무 데이터 계열 추가 그랬어요. 1, 2, 3, 4월이죠. 그러면 제일 빠른 방법. 지울무 부분 이렇게 드래그 1, 2, 3, 4월까지 복사. 컨트롤 C 누르시고 차트 클릭하고 컨트롤 V 하시면 제일 빨리 추가하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요게 제일 빠른 방법이고 만약에 메뉴 이용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우클릭 데이터 선택하셔도 되고 차트 디자인에서 데이터 선택하셔도 돼요. 데이터 선택 들어가서 여기서 블록 잡혀있는 부분에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 이렇게 하셔도 추가돼요. 되시죠? 아니면 요 편집 눌러서 하나씩 편집 눌러서 이름 클릭하고 확인 누르고 1월 누르고 편집 누르고 1월 숫자 클릭하고 확인 2월 누르고 편집 누르고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지금 알려드린 방법으로 하시는 게 제일 빠르겠죠. 제일 빠른 건 복사 붙여넣기고 그 다음에는 메뉴 들어와서 컨트롤 키로 같이 드래그 해주는 거 편하신 걸로 활용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제 문제에서 메뉴를 뭘 꼭 쓰세요 이런 게 지시가 되면 꼭 그대로 하셔야 되겠지만 보통 그렇게 안 나오니까 문제 잘 보시고 특별한 지시가 없다 그러면 복사 붙여넣기 또는 데이터 선택 들어가서 컨트롤 키 누르면서 드래그 이렇게 해주시면 빨라요. 그 다음에 차트 제목 추가해서 B2셀과 연동 그랬죠. 차트 제목이 없네요. 그럼 또 없는 거 만들어야 되니까 차트 디자인, 차트 요소 추가, 차트 제목, 차트 위 B2셀과 연동이니까 직접 쓰는 거 아니죠. 제목이 선택된 채로 등호는 쓰시면은 위에 수식 입력줄에서 이렇게 깜빡거려요. B2셀 클릭해 주시면 돼요. 기타 작업 1 느낌표 B2로 들어가요. 상관없어요. 현재 시트 이름 그냥 자동으로 떠는 거예요. 엔터. 연동시켰으니까 직접 쓰는 게 아니고 B2셀하고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기본 세로 축 제목은 D3셀에 연동 그랬네요. 그러면 얘도 연동인 거죠. 일단 축 제목이 없는데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또 차트 디자인 왼쪽에 차트 요소 추가 기본 세로 축 제목 중에 기본 세로 누르면 여기 축 제목 생겼죠.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축 제목 선택이 됐을 때 등호 입력하면 수식 입력줄 깜빡거리니까 여기서 D3셀 클릭하고 엔터 연결이 됐죠. 그 다음에 연동 후에 텍스트 방향 세로 설정 그랬어요. 텍스트 옵션 가시면 세 번째 텍스트 방향을 바꿔주실 수 있거든요. 세로도 있고 스택
스텝도 있어요. 세로랑 스택이랑 다르기 때문에 문제에서 뭐라고 했는지 꼭 그대로 선택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차트 영역 테두리 스타일은 둥근 모서리 그림자 안쪽 가운데. 그럼 차트 여백 쪽 선택하셔서 차트 영역 서식이라고 뜨는 거 보시고 차트 옵션으로 누르시고 테두리 가시면은 맨 밑으로 스크롤 내리시면 둥근 모서리 있어요. 그림자는 안쪽 가운데. 그럼 두 번째 효과에 가시면은 그림자 있고요. 그림자 중에서도 미리 설정 버튼 눌러서 종류 안쪽 정가운데 마우스 올려놓으면 안쪽 가운데라고 떠요. 되셨죠? 여기까지. 그럼 시키는 거 다 했으니까 이제 그림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죠. 차트는 반드시 문제에서 제공한 차트를 사용해야 하며 신규로 작성 시 0점 처리됨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만약에 이걸 딜리트를 눌렀어요. 그리고 다시 만들었다. 그러면 제대로 다 푸셔도 0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트는 컨트롤 Z가 되거든요. 혹시 수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컨트롤 Z를 또 꾹 누르면 맨 앞으로 확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톡톡톡 컨트롤 Z를 톡톡 이런 식으로 천천히 클릭해서 원하는 상태까지 가서 수정을 하시면 돼요. 되셨죠? 자, 다음은 매크로 보실게요. 기타 작업 이 시트에서 그럼 시트 이름 먼저 꼭 확인하시고 각 5점 그랬죠. 매크로는 하나당 5점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셀 서식 사용자 지정으로 설정하고 서식 해제하는 거 요게 제일 많이 나오긴 하는데 서식 설정하고 조건부 서식 설정하고 이런 식으로도 나온다고 해요. 이번에는 사용자 지정 서식이랑 조건부 서식 두 가지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는 사용자 지정 서식으로 그림까지 제공이 된 경우도 있다고 해요. 이제 주의사항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게 문제 지문에는 없고 영하고 텍스트 관련해서 공백으로 뜨도록 그림이 제공이 되고요. 서식 설명에는 영하고 텍스트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없었다고 하셨어요. 이런 경우에도 텍스트랑 영 값도 공백으로 처리하는 걸 해줘야 되는 거죠. 지금 지문 보시면 0보다 큰 경우 천단위 구분기호, 0보다 작으면 빨간 별 천단위 구분기호 사이에 셀 너비만큼 공백 채우기 요거 많이 보셨잖아요. 이렇게만 하고 강조 표현이란 이름으로 매크로 생성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림에서 텍스트도 있고 0도 있는데 얘네들은 공백이 떴다. 자, 이럴 때 그림 제공은 매크로에서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제공을 했다는 건 이걸 참조하라는 얘기니까 텍스트하고 0도 공백 처리를 할 거예요. 그리고 문제에서 이게 빈칸인지 공백인지 그거는 말을 해줄 것 같아요. 빈칸은 아예 아무것도 안 쓰는 거기 때문에 문제에서 분명히 지시가 있을 것 같아요. 공백은 큰 따옴표를 쳐야 되고 빈칸은 아예 아무것도 안 쓰는 거. 이 두 가지 차이점은 알고 계시는데 이제 문제 지문에서 공백으로 하라고 했는지 빈칸으로 하라고 했는지를 잘 보시고 분명히 아무리 봐도 그 두 가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러면 공백으로 하시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요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인 거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더 많은 정보를 알게 되시고 시험 보신 분들도 공백과 빈칸 문제 지문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알려주시면 다음 영상 만들 때 또 참고를 할게요. 자, 일단 요 사용자 지정 서식하는 거 매크로 녹화할 건데 항상 매크로 녹화 전에 어디다 영역에 라는 걸 말을 해주기 때문에 그 영역 아닌 곳 아무데나 커서 놓고 시작할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않으실 수 있으면 그냥 여기다 커서 두셨어도 녹화 시작된 다음에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되기 때문에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렇게 드래그를 해 놓으시고 기록 시작을 하면 다시 드래그를 안 하고 상대 참조 매크로로 녹화하실까봐 그래요. 그래서 매크로 설정할 영역 말고 다른 데다 커서를 놓고 시작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녹화가 시작됐을 때 드래그를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표 안에 커서를 두셨어도 녹화 시작됐을 때 드래그만 하시면 되는데 그걸 잊어버리실까봐 바깥에 커서를 놓고 시작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되시죠? 매크로 기록. 매크로 기록은 왼쪽 하단에도 있고 개발 도구 왼쪽에 매크로 기록 누르셔도 돼요. 매크로 이름은 강조 표현 매크로 생성 그랬으면 강조 표현이 이름이에요. 단축키 없고요. 저장 위치는 99.9%는 현재 통합 문서라고 할 거예요. 그대로 확인. 이제 녹화 시작됐죠. 그러면 F3부터 F14까지 어디다 서식 설정할 건지를 잡아주시고 우클릭, 셀 서식, 사용자 지정 가시고 조건 써주셔야죠. 0보다 크면 천단위 구분기호, 크다 0, 천단위 구분기호, 샵 쉼표, 샵샵 0 쓸 거예요. 저는 문제에서 0의 값이 표시되도록 하세요.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 없으면 저는 샵 쉼표, 샵샵 0을 쓴다고 했어요. 근데 어차피 우리가 0의 값은 지금 공백 처리를 할 거기 때문에 사실 샵 쉼표, 샵샵 한다고 절대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에서 0의 값이 표시되도록 하세요. 하지 마세요. 이런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익숙하게 많이 사용하는 샵 쉼표 샵샵 0을 쓰는 거죠. 절대로 샵 쉼표 샵샵샵 한다고 틀린 거 아니에요. 저는 제가 편한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건 하나 끝났으니까 세미콜론. 두 번째는 0보다 작으면 그랬으니까 작다 0. 여기서 빨강색 색깔도 빨강
원래는 색깔이 앞에 가죠. 조건 앞에 써지는데 어차피 확인 누르고 다시 들어오면 앞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순서 바뀐다고 틀리지 않아요. 자동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확인을 누르면. 그 다음에 별과 천 단위 구분교 사이에 셀러비만큼 공백 채우기 나오죠. 공백 채우기. 어떤 특정 값을 반복하려면 곱하기 연산자 그 바로 뒤에다가 쓰면 되는데 공백이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한 칸 띄워주면 공백이 반복된다 그랬죠. 네, 그 전에 이제 별, 수문자 별 입력해야 되니까 미음 누르고 한자키, 숫자 8 눌러서 곧바로 입력했고요. 우리 한자키 눌러서 삽입하는 특수문자들은 큰 따옴표 안 써도 입력이 돼요. 텍스트들은 큰 따옴표 쓰셔야 되는데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누르는 이 특수문자들은 안 써도 에러가 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곱하기 연산자하고 한 칸 띄면 공백이 셀의 너비만큼 반복시키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천 단위 구분교니까 샵 쉼표 샵 0 세미콜론 찍으면 두 가지 조건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하고 0이 아무것도 안 떴단 말이에요. 그림에서 세 번째 자리에 큰 따옴표 땡땡 세미콜론 찍고 큰 따옴표 땡땡 하면은 텍스트랑 0은 공백으로 뜨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이제 빈칸으로 하라 그랬으면 이 큰 따옴표를 쓰지 말고 세미콜론만 두 번 찍으시면 돼요.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입력되지 않는 빈칸인 건데 공백 입력 그러면 큰 따옴표 땡땡 땡땡 이렇게 해줘야 돼요. 되시죠? 확인.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그림하고 결과가 똑같이 뜨죠. 작업 끝났으니까 기록 중지할 건데 매크로 실행할 때마다 이렇게 블록 잡힌 채로 끝나는 거 혹시 데이터를 내가 잘못 실수로 수정해버리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 빈칸 하나 클릭해서 블록 해제하고 기록 중지할 거예요. 요거는 제가 추천하는 방식인 거고 블록 잡힌 채로 끝난다고 해서 감점된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없는데 혹시 모를 에러를 대비해서 저는 항상 빈칸 클릭하고 기록 중지하는 쪽이에요. 그 다음에 도형은 구름, 동일 시트 H3부터 I4에 생성한 다음에 텍스트 판매액이라고 입력하고 단축 클릭하면 강조 표현 매크로 실행되도록 그랬으니까 이제 도형 만들어서 매크로 줘야 되는데 저는 매크로 할 때 도형은 마지막에 한 번에 한다 그랬죠. 그래서 매크로를 먼저 할 거예요. 이번에는 D3에서 14 영역에 빨강, 노랑, 녹색 조건부 서식 설정하는 색조 서식 매크로 그랬어요. 색조는 우리 홈에서 조건부 서식 가시면은 색조와 아예 분류가 있고요. 마우스 올려놓으시면 이름이 뜨거든요. 그래서 빨강, 노랑, 녹색 이 순서를 찾으시면 돼요. 두 번째 거 요걸로 해줄 거예요. 지금은 블록 잡힌 채 말고 다른데 아무데나 커서 두고 녹화 시작되면 이 부분을 잡아줄 거니까 아무데나 커서 두고 기록 매크로 이름은 판매 수량 단축키 없어요. 매크로 저장 위치는 아까랑 똑같아요. 확인. 녹화 시작되면 D3부터 14까지 잡고 홈에서 조건부 색 쪽 두 번째. 만약에 이제 여기에 있는 이름이 아니라 어떻게 설정해라 그러면 기타 규칙 들어가서 설정 문제에서 지시하는 대로 해주시면 돼요. 근데 보통 여기에 있는 거 나올 때는 선택할 수 있게 내는 편이더라고요. 두 번째 빨강, 노랑, 녹색 선택해 주시면 바로 되죠. 작업 다 끝났죠? 그럼 아무데나 또 커서 놓고 기록 중지. 그럼 두 개의 매크로가 설정이 된 거고요. 이제 도형을 그릴 거예요. 삽입에서 일러스트레이션 영역에 있는 도형 구름이었죠? 기본 도형 세 번째 줄 끝에 H3에서 I4 H3에서 I4 영역 이렇게 벗어나시면 안 돼요.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게. 경계선 넘어갈까봐 걱정돼요. 그럼 Alt키 꾹 누른 채로 움직이시면 이렇게 딱딱딱 자석처럼 붙어요. 그 다음에 글씨는 텍스트를 판매액으로 그랬으니까 판매액 엔터 치시면 공백 들어가죠. 안 돼요. 다른데 클릭. 텍스트 가운데 정렬하라고 돼 있어요. 그런 말 없어요. 그럼 그대로 놔둘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도형도 도형은 해를 동일 시트에 H6에서 I14 그러면 삽입에서 일러스트레이션 도형 해는 기본 도형 세 번째 줄 오른쪽 세 번째 H6에서 I14 얘도 경계선에 붙이고 싶어요. 그럼 Alt키 누르시면 자석처럼 딱딱딱 붙어요. 판매 수량으로 입력하고 그럼 판매 수량 쓰시고 엔터 치시면 줄 바꾸면 되니까 안 되죠. 다른데 클릭. 이렇게 하면 끝나요. 그 다음에 도형은 매크로 단추가 아니기 때문에 우클릭을 해서 매크로를 지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커서 깜빡거리면 안 될 수도 있어서 테두리, 테두리에서 우클릭, 매크로 지정. 구름은 강조 표현, 더블클릭. 그 다음에 해는 우클릭, 매크로 지정, 판매 수량 더블클릭.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른데 커서를 놓고 누르면 실행이 되는 건데 티가 안 나죠. 시험 보실 때 딱 한 번만 확인하셔도 되고 아니면 확신이 들면 확인하지 마세요. 확인하시는 방법은 홈에서 조건부 규칙 지우기 시트 전체 규칙 지우기 하면 조건부 서식 실행했던 건 지워지고 셀 서식은 우클릭 셀 서식 일반으로 바꿔주고
그리고 이제 커서 다른 데다 놓고 한 번 누르고 실행되는 거 보고 또 한 번 누르고 실행되는 거 보고 이대로 다음 문제 넘어가시면 돼요. 셀 포인터 위치에 관계없이 매크로 실행되어야 정답으로 인정을 했죠. 내가 커서를 어디다 뒀든 같은 부분에 계속 똑같이 실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절대 참조 매크로로 녹화를 하라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 이번에는 서식 설정이랑 해제 두 가지가 아니라 서식 설정하고 하나는 조건부 서식하는 걸로 보여드렸어요. 자, 마지막 프로시저로 넘어갈게요. 자, 프로시저는 세 문제 각 5점이죠. 1번하고 3번이 보통은 제일 짧게 작성하실 수 있게 나오고 2번을 길게 작성하실 수 있게 나오는데 만약에 포기를 하고 싶으시더라도 긴 거 하나만 포기를 하시고 1번, 3번 짧게 코딩하실 수 있는 건 꼭 하고 가셔야 돼요. 여기서 15점이 다 틀려버리시면은 분석도 위험한데 함수도 하나라도 틀리게 되면 불합격이니까 절대로 다 버리시면 안 되고 1번, 3번은 꼭 반드시 하셔야 되고 될 수 있으면 2번도 연습 계속 반복하셔서 하시는 걸 추천을 해요. 자, 곧바로 갈게요. 점수 입력 단추 클릭하면 점수 입력 폼이 나타나도록 설정하고 폼이 초기화가 되면 폼이 열리자마자란 얘기죠. CMB 성명에는 표 2번의 영역의 이름 J6부터 15까지 요 이름이 표시되도록 하래요. 그러면 엑셀 시트에 있는 거 가져와서 보여줘야 되니까 로우 소스 쓰셔야 되죠. 자, 일단 시트에 있는 버튼 눌렀을 때 열어야 되니까 이 버튼에 접근해야 되죠. 개발 도구, 비주얼 베이직, 기타 작업 3시트 더블 클릭해 주시면 왼쪽 항목에 CMD 점수 입력 있고요. 클릭했을 때 폼이 나타나야 되죠. 폼의 이름은 점수 입력이. 점수 입력점 하면 show 있고 탭키 누르면 자동 완성해서 직접 안 쓰셔도 완성해주죠. 그 다음에 폼이 초기화되면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폼 작업이니까 폼에서 우클릭 코드 보기. 초기화되면이니까 왼쪽에서 유저 폼, 오른쪽에 클릭이 아니라 이니셜라이즈. 그럼 클릭은 필요 없으니까 지워주고. 나 때문에 만들어진 거니까 불필요한 코드는 지울게요. 그 다음에 CMB 성명에 표 2번에 J6부터 15 영역 줄 거니까 왼쪽에서 정말 CMB 성명이 맞는지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CMB 성명 맞죠? 그대로 쓰면 돼요. CMB 성명점 하면 명령어 쓸 수 있는 거 뜨고 RO 하면 로우 소스 뜨죠. 탭키 누르고 는 큰 따옴표 안에 셀 주소 J6부터 J15 큰 따옴표 이렇게 해주면 끝난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5점인 거죠. 엑셀에 가서 눌렀을 때 이름에 명단 뜨고 폼도 잘 열렸고 여기까지 되면 5점. 그 다음에 이제 짧은 거 3번 이 점수 입력 폼에서 닫기 단추 클릭하면 그림과 같은 메시지 박스 오른쪽에 이 메시지 박스 표시한 다음에 얘 버튼을 눌렀을 때 얘 아니요 두 개가 떠야 되네요. 그럼 얘 버튼 눌렀을 때 C4셀에 작업 완료 텍스트 입력되고 폼 종료하도록. 그러면 닫기 누르면 이 메시지 박스 뜨고 아니요 누르면 가만히 있고 얘 눌렀을 때만 C4셀에 작업 완료라는 글씨가 입력되면서 폼이 닫히도록. 그래서 if하고 메시지 박스 쓰라고 나왔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폼에 있는 닫기 버튼에 접근해야 되니까 왼쪽에서 닫기, CMD 닫기 선택하면 클릭했을 때 기본 구문 작성되고요. 업로드 미를 할 건데 얘 버튼을 눌렀을 때만 할 거다. 그럼 일단 버튼을 누른 걸 저장을 해야 되는 변수가 필요하죠. 변수 이름은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A라고 쓰셔도 되고요. AA라고 쓰셔도 되고 AAA라고 쓰셔도 되고 변수라고 한글로 쓰셔도 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제일 많이 쓰는 게 A예요. 는 메시지 박스. 변수를 쓸 때는 괄호를 꼭 열어주셔야 돼요. 메시지 박스에. 변수 안 쓰면 괄호 쓰시면 또 에러 나요. 변수 쓸 때만 괄호를 써줘야 돼요. 그 다음에 프롬프트는 출력될 글씨 저장하시겠습니까? 여기까지가 출력될 글씨니까 큰 따옴표 닫아주시고 쉼표 여기서 이제 예 아니오 버튼이죠. VBY 하면 yes no가 바로 있어요. 탭키 눌러서 완성하시는데 지금 메시지 박스 보시면 물음표 아이콘도 있죠. 그럼 여기서 더하기 연산자 눌러주셔야 이 아이콘 뭐 하고 싶은지 고를 수 있어요. 프로시저 기초 영상 보시면 아이콘 3가지 중에 하나 나올 수 있다고 알려드렸었죠. 노란색 느낌표, 파란색 물음표, 빨간색 X 셋 중에 하나 나올 수 있거든요. 지금 요거는 퀘스천 VBQ 하면은 퀘스천 떠요. 탭키 누르면 자동 완성되죠. 더하기 연산자로 해주셔야 돼요. 쉼표 찍으면 안 되고 여기서 쉼표 찍으면 타이틀이라고 뜨죠. 제목 표시줄 여기 써있는 함수바락이라는 글씨 써야 돼요. 그래서 쉼표가 아니라 더하기로 연결시켜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타이틀은 제목 표시줄, 함수바락이라고 여기 메시지 박스 제목 표시줄에 적혀있죠. 여기까지. 그럼 이제 메시지 박스가 뜨는데 언제? 얘 버튼을 눌렀을 때만 작업 완료라고 텍스트가 입력이 되고 폼이 닫히도록 해라 인 거죠. 만약에 A 변수에 저장된 값이 VB yes면 얘 버튼을 누른 거면 then C4셀에 텍스트 입력해라. C4는 작업 완료. 레인지 쓰셔도 돼요. 레인지 C4 해도 되는데 요게 빠르니까 빠른 걸로 한 거예요. 그 저는 커런트 리전 할 때는 꼭 레인지 써요. 그래야지만 그 명령어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목록이 뜨기 때문에 요거는
이거는 셀 안에 글씨만 입력하면 끝나는 거라 그냥 대괄호로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닫아야 되죠. 폼을 언로드 한 칸 띄고 이 폼은 끝나면 end if를 꼭 닫아 주셔야 돼요. 우리 함수 쓸 때 괄호 열고 닫아야 되는 것처럼 end if 닫아 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하시면 얘 버튼을 눌렀을 때만 닫아지겠죠. 확인해 볼까요? 닫기 버튼 누르면 똑같이 메시지 박스 떴고 아니요 그럼 가만히 있어요. 근데 다시 얘 누르면 작업 완료라고 입력도 되고 폼도 닫아주죠. 여기까지가 5점. 그러면 1번, 3번 하면 10점이죠. 이건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긴 거. 요게 이제 2번. 혹시 시간이 부족하면 이거는 버리시더라도 1번, 3번은 꼭 맞으셔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얘는 또 커런트 리전 나오겠죠. 뭐. 점수 입력 폼에 CMD 추가 버튼 클릭하면 폼에 입력된 데이터가 표 1번 엑셀 시트로 들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마지막 행 다음에 연속하여 추가되도록, 그러니까 자동으로 8, 9, 10 이렇게 빈 셀에 찾아서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OPT 남이 체크됐을 경우엔 남, 그렇지 않으면 여로 입력되도록 설정. 그래서 if문 써야 되고요. 문제에서 if문 쓰세요 이런 말 없어도 지금 이거 체크했을 때 남자라고 표시되고 그렇지 않을 때 여자라고 표시돼야 되는 조건을 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if를 꼭 쓰실 거고요. G열의 합계, 요거는 국어 영어 수학 점수 더하래요. 여기 입력하는 국어 영어 수학 점수 더해야 돼요. 계산을 해야 되니까 숫자화 시켜야 돼서 입력할 때 점 밸류 쓸 거예요. 문제에서 밸류 쓰세요, 벨 쓰세요, 인트 쓰세요 그런 말 없죠. 그래서 저는 그냥 밸류 쓸 거예요. 그 다음에 G열의 합계 점수가 200 이하일 때는 노력 요망이라고 입력 어디에? 비고에. 문제에서는 비고라고 말을 해줄 거예요. 근데 지금 노력 요망이라고 써진 데가 이제 비고죠. 요 부분에다가 G열의 합계가 200 이하이면 작거나 같은 거죠. 그러면 노력 한 칸 띄고 요망이라고 출력되게 할 거예요. 그럼 이것도 if를 써야 되죠. 200 이하일 때 노력 요망, 그렇지 않을 때 아무것도 안 한다. 얘도 if를 써야 돼요. if 총 2번 써야 돼요. 옵션 단추랑 노력 요망 출력하는 거. 그 다음에 국어 영어 수학은 덧셈 할 거니까 밸류, 점 밸류 사용할게요. 자, 언제? 추가 버튼 클릭했을 때 그랬으니까 왼쪽에서 CMD 추가 클릭했을 때 기본 구문 작성되고요. 변수 써야 되죠. 커런트 리전 쓸 거니까. 항상 저는 한글로 행변수 써요. 행은 자, 표의 첫 번째 셀, 이런 표 이름 써져 있는 칸 말고 이 표의 첫 번째 셀로 쓸 거예요. BO 셀. 레인지 BO. 그럼 여기서 점 찍으면 밑에 쓸 수 있는 명령어 뜨죠. CU 하고 아래 화살표 한 번 누르면 커런트 리전. 탭, 점, 로우스, 점, 카운트. 자, 이제 더하기 할 건데 여기 보면 B5셀부터 인접한 셀 다 잡았을 때 4행 잡을 거예요. 총 4칸 입력돼 있어요. 그 다음에 어디부터 입력돼야 돼요? 8행부터. 그럼 4에서 8 되려면 더하기 4 하면 되죠. 되셨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칸에 작업된 값들이 들어갈 거니까 셀스 행변수로 2번 열에는 이름이 갈 거고, 일단 지금 상자 이름을 계속 확인할 수 없으니까 여기 있는 필드 이름을 먼저 적어 놓는 거예요. 요거를 복사해요. 그래서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 붙여넣기 하고 열 번호를 3, 4, 5, 6, 7, 8 해주고요. 이름, 성별, 국어, 영어, 수학, 합계, 비고 이렇게 자리부터 잡아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상자 이름들을 적어주는 거죠. 왼쪽에 콤보 상자 눌러서 CMB 성명, 그럼 얘는 이름이 CMB 성명인 거고, 국어, 영어, 수학 앞에 TXT 붙었죠. 국어 앞에 TXT, 영어 앞에 TXT, 수학 앞에도 좀 상자 이름들 적었어요. 그 다음에 남, 여인데 성별은 아까 남자 선택했을 때만 남자라고 뜨고 그렇지 않으면 여자라고 떠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보니까 옵션 단추라서 OPT 남, OPT 여 이렇게 있어요. 옵션 단추 약어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성별은 그냥 성별을 넣는 게 아니라 만약 if opt 남 이 단추가 선택이 됐으면 true, 그러면 then 3번 열에 남이라고 출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복사해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else 붙여넣기 하고 남이 아니라 여라고 출력되는 거죠. 옵션 단추 남자가 선택이 돼 있으면 남, 그렇지 않으면 여 그랬으니까. 자, if문 끝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end if 꼭 닫아 주셔야 돼요. 일단 if 하나 끝났고요. 그 다음에 아까 텍스트 상자에 숫자 입력해서 계산할 거니까 점 밸류 쓴다 그랬죠. 국어 점 밸류. 그 다음에 요거 복사해서 붙여넣기. 텍스트 상자에 숫자를 입력해도 계산할 수 있도록 숫자화 시켜주기 위해서 점 밸류 썼고요. 요 합계 부분에 이 3개 다 더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엑셀 시트에 들어가 있는 요 3개를 더하면 되는 거니까 요거를 복사해서 합계 부분 붙여넣고 더하기, 붙여넣고 더하기, 붙여넣고 열 번호만 5번, 6번으로 바꿔주면 국어, 영어, 수학을 더하는 거죠. 그래서 합계 G열에다가 써주는 거예요.
되시죠? 이렇게 하면 빨리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연습을 하시고 2번을 포기하지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연습을 계속하면 금방금방 하실 수 있어요. 마지막 이제 비고의 문제에서 합계 점수가 200 이하일 때 노력 요망이라고 뜨라 그랬죠? 만약에 여기 합계 점수가 200 이하면 작거나 같다 200 그러면 된 8열에다가 노력 요망이라고 출력해라. 그렇지 않을 때 문제에서 그렇지 않을 때 뭐 어떻게 해라 이런 말 있어요? 없었어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그냥 end if 닫아주면 돼요. 그럼 200 이하일 때만 노력 요망이라는 글씨가 뜨는 거고 그렇지 않을 땐 그냥 아무 작업도 하지 않는 거죠. 여기까지 요만큼 작성해서 5점. 그래서 이제 학생분들이 너무 기니까 버리시려고 하시는데 사실 함수보다 얘네가 변하지 않고 계속 똑같이 나오잖아요. 함수가 너무 어려워서 하나 정도는 틀리겠다 하시는 분들은 별 쓰시면 요거 2번도 하시는 게 좋아요. 되시죠? 자,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일단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학생분들이 질문 주신 보건 문제는 이걸로 끝이 났습니다. 앞으로도 추가로 질문 주시는 문제들은 영상에 없는 문제들이면 계속 만들어서 올릴 예정이니까요. 질문 많이 해주시고요. 이메일로도 시험에 나온 문제들 많이 질문해 주셔서 다 같이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여러분 오늘도 기출문제 푸느라 수고하셨어요. 한 번에 합격하세요. 파이팅!